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치란 영역은 저에게 몹시 생소한 분야이고 기대보다는 이제 긴장과 두려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지켜봐 주시고 계속해서 응원해 주십시오. 아, 그래? 가만히 있어봐. 기령이가 굳이 그래? 어떤 질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씩만 안 돼요. 하나씩. 한 분에 다시 물어보세요. 질문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자유한국당 수립하고 있는 MBC 기자 작성입니다. 아, 그는 그 반대 당사자니까. 네, 여야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영입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참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이득을 얻은 것 같아요. 일단 인물난이었다. 지금 최근에 홍정욱 전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영입하려다가 고사하는 바람에 사실은 새로운 어떤 인물에 대한 한 번도 그런 뉴스에 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영입함으로써 이렇게 뉴스화했다, 이슈화했다는 점. 두 번째는 MBC 파업과 관련해서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사실은 뭐 동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MBC 이 노조라든지 혹은 새로운 어떤 경영진이 굉장히 그것의 정당성, 파업의 정당성을 도리어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렇게 역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영입함으로써 지금 MBC 파업이 부당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노림수가 제대로 먹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어쨌든 송파을이 올해 지방선거에서 최대 관심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방송인 3파전이 뭐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송파발 방송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상파, 공중파의 MBC 전 9시, 8시 앵커 출신인 배 전 아나운서, 그리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박정진 전 앵커, 채널A에서도 쾌도 남마를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두 사람이 사실 나오는 것은 확정됐죠. 왜냐하면은 박정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쪽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지금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또 아나운서 출신인 사람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송파에서 정말 방송 3사가 아주 치열하게 대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보수 두 쪽에 지금 집권당 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는 과연 3파전으로 계속 갈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가 연합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액티브한 어떤 선거전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핵심이죠. 서울시장도 아주 혼돈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현장 이곳 광화문에서 서울을 바꾸라는 촛불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우상호만이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촛불 승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아주 지금 생각 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기존에 6명이었는데 민병도 의원은 출마를 못하게 됐고, 그렇군요. 정봉주 전 의원도 지금 복당도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의 어떤 역할만이 아니고 후보는 전체적으로 서울의 전체적인 구청장 선거까지도 사실 리드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하나의 이 선거의 이 바람, 벨트에 선두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명 정도의 후보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화제를 이끌려고 노력을 했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두 사람이
아직은 뭐 결정이 안 됐지만 어찌됐든 두 사람이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이 참 안 나온다고 확정 지었고 그러면 그렇죠. 세 사람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화제가 좀 반으로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이번 서울시장에 더불어민주당이 쏟는 어떤 그런 열의와 관심이 좀 줄어드는 느낌? 찬물을 좀 끼얹은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삼철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세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모이는 것이 적절한 것도 같지 않아서 애써 피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삼철 해단식입니다. 앞으로 삼철은 없고 전해철만 있습니다. 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의 애칭으로 삼철 했던 건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주홍 글씨 같은 프레임이 될 줄은 몰랐고요. 이종호 실장. 네. 삼철 해단식이다. 근데 삼철 그렇게 나쁜 의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해단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일단 삼철 그러면 비선 실세였다. 이렇게 지금 붙고 있거든요. 옛날에 부정적으로. 경선 때 사실 특정한 어떤 그 캠프 내에 요직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온갖 이 전체적인 플랜을 다 세 사람이 짰다. 이것 때문에 비선 실세다.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지금 비선 실세 하면 사실 최순실 씨가 떠오르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묶이지 말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저는 양정철 전 행정관이 수염을 깎은 모습. 비서관. 양정철 비서관이 수염을 깎은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 수염이 있던 정치인이 수염을 깎으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시 나오겠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박원순 시장 옛날에 그 수염을 막 한 얼굴에서 안철수 당시 그 교수와 단일화를 하면서 수염을 딱 깎았거든요. 새로운 사람으로 났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보면서 양정철 비서관이 지금 정치에 나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이번 주에 출국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정치라는 건 총선까지도 아직 많은 어떤 그럼요. 역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해석 참모자를 여기까지 눌렀었어요. 근데 모습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네, 동아방송예술대 백현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성추문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배우 조민기 씨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빈소가 차려졌고요. 근데 완전히 지금 모두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성추문에 휩싸인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분들, 그러니까 유족분들이 더 이상 공개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슬픔도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발인은 내일 오전 6시 반경인데요. 네. 발인까지도 모든 것을 다 비공개 속에 장례 일정을 치르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민기 씨에 대한 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조민기 씨가 여러 가지 좀 논란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다 보니까 조문을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보도가 있기도 했는데요. 사실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세상의 논란을 떠나서 논란과 별개로 마무리 인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라는 보도를 보고 좀 마음은 짠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조민기 씨를 그 생각을 한 듯 SNS에 그 화형식을 한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것은 무슨 마녀 사냥을 연상케 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민기 씨를 두고 올린 영상이 아니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유아인 씨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희로 씨 같은 경우에는 황금우지개라는 드라마를 같이 했었던 인연이 있었는데 조민기 씨의 그 어떤 비보를 듣고서 바로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SNS에 글을 올렸었는데 그것이 또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희로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선후배의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애도를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논란과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그 배우 조재현 씨와 김기덕 감독의 지금 성폭행 논란이에요. 네. 이게 그 영화를 촬영하다가 네. 두 사람이 여배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인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한 여배우의 주장인데요. 일단 김기덕 감독의 그 영화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숙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촬영을 하는 중간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던 김기덕 감독에게 결국은 성폭행을 당했고 그 이후에 조재현 씨에게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거기다 더불어서 또 조재현 씨의 매니저조차도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었다라는 증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배우가 결국은 그 충격으로 네. 지금 연애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매니저에게 성폭행 시도를 당하고 나서 여성단체에 이제 의뢰를 하고 상담을 했을 때 증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상심을 하고서 일절 연희 활동을 하지 않고 은둔한 채로 살다 보니까 세상을 떠났다, 자신을 둘러싸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문까지 일어났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인생을 걸고 더 이상 이런 성폭력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기덕 감독은 네. 해당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제작진에게 난 이러지 않았다 이러면서 장문의 문자까지 보냈다고요. 일단 한 프로그램에 3명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3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구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첫째, 둘째, 셋째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감독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운 적이 없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강제로 입맞춤을 한 적은 있었으나 이건 내가 사과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적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은 맞다라는 입장을 보냈거든요. 네. 누구라고 특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피해 나가는 듯한 애매모호하게 그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네. 자, 날씨만 봄이 온 게 아니고 네. 연예계에도 봄이 왔다. 뭐 톱스타 커플이 탄생한다면서요. 수지 씨는 데뷔 이후에 지금까지 쭉 굴곡 없이 국민 여동생으로 국민 첫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공개 연애를 이제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연인 이민호 씨하고 결별 이후에 최근에 13살 연상의 그 선배죠. 이동욱 씨하고 열애를 인정하게 되면서 연예계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신혜 씨도 데뷔 20년 만에 네. 공개 연애를 한다고요? 박신혜 씨는 워낙 이제 한류 여신이다 보니까 열애 설은 많았으나 열애로 인정됐던 적은 없었는데요. 최태준 씨하고 공식 커플로 인정이 됐는데요. 두 사람은 중앙대학교 동문이에요. 동문이고 또 볼링이라는 취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매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두 사람은 최근에 이제 데이트하는 모습이 많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결국 인정하는 그런 사이까지 된 거죠. 네. 배우 한채아 씨가 차범근 감독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요? 네, 차세치 씨하고 지난해 열애를 인정을 했죠. 인정하고 오는 5월에 이제 결혼을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다 보니까 혼전 임신설도 있었지만 임신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가족과 친지를 모아놓고서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